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위너스 손주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스튜디오 바꾼 다음에 처음이죠? 예,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에 뭐 네. 페인트 칠도 하고 네, 위에 네, 그 네. 조명도 좀 깔고 했어요. 네. 네. 자주 오란 뜻이에요. 네. 네. 지금 훈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약대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크서클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왜 나보고 좀 전에 다크서클 내려왔다고 뭐라고 하더만. 기분 좋게 피곤합니다. 기분 좋게 피곤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있겠지 뭐 있겠지. 육아냐, 육아. 그렇죠. 육아는 기분 좋은 피곤함이죠. 자, 오늘은 때가 때인 만큼 정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어떤 정시 배치에 관련된 어떤 논의 포인트들을 청취자분들이 좀 자세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현 고3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방송에 관련된 어떤 팁은 요 다다음 주 정도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음 주, 그러니까 계속 지금 현재 진학사라든가 지금 사이트들이 누적 데이터를 지금 축적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 뭔가 팁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22일 정도에 녹음을 해서 23일 방송에서 이야기 된다면 아마 26일쯤 실제 이제 원서 접수하는 그 시기가 가장 컨설팅이 많죠. 그때 이제 아무래도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지금 방송은 마음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지금 고3이나 재수를 했던 어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배치 상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 대표님. 네. 지금 많이 오죠? 지금 전화 많이 오고, 지금 저 교육진담에도 지금 쭉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일정 잡아서 해주셔야 돼요. 무료로 지금 얘기해가지고. 네, 알겠는데요. 교육진담 폰으로 지금 계속 연락 오고 계세요. 네. 아니, 12월 10일 수시가 이제 그 1차 발표가 되는데, 네. 지금 핸드폰으로 수능 성적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기다리라고. 예. 아니, 수시도 아직 다 발표 안 됐는데. 저 12월 11일 지나야 예, 원래 정시 마음은 배치 제가 상담이. 이해하지만. 오죽하면 지금 저희가 정시 방송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오늘은 좀 구체적인 것보다 큰 틀을 조금 정시에 대한 큰 틀을 얘기하는 시간이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시점이잖아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12월 10일 날 아무래도 수시 최종이 나와야 되고, 일부 대학, 일부 학과의 경우에는 2월도 이때부터 이제 형성되잖아요. 예, 일정을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그 일정을 좀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수시 발표가 12월 10일 날 1차 다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미드원 통보까지 이 1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2월 19일이면 수시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가 다 끝났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접수가 이제 시작되는데, 정시 접수는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시 접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정시 컨설팅이나 이제 정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너무 막 지금 뭐 서두르지 마시고, 수시도 추가 합격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끝까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튼 좀 정시는 올 2020학년도 정시 같은 경우는 많은 변수가 합격에 대한 많은 변수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해보다 일단 기본적인 그 응시생 수험생들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수험생이 준 반면에 이제 또 뭐랄까요, 모집 정원들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전체적인 정시 경쟁률로 봤을 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목별 물론 뭐 매년 나타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과목별 표준 점수의 격차에 따른 어떠한 그 배치 지원 전략에 대한 어떠한 학생별 그 이익과 손실이 또 올해도 또 올해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국어 잘 보면 정말 갈 데가 많았거든요. 예.
네, 왜냐면 표준 점수가 확 높아지니까. 그리고 설사 국어를 못 봤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어떠한 내용인데 올해도 결국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국어의 표점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140점대면은 뭐 거의 상당히 높은 어떠한 수준이 된 거고, 수리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이 매해 달라져요. 정시 배치 상담의 경우에는. 그래서 정시 배치 상담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어떠한 일종의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올해는 더더군다나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은 분들에게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 저희가 수능 방송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인혁수의 손주령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올해 정시 배치에 있어서 요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요거를 좀 같이 여러 가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저 그 미소 저 되게 좋아해요. 이게 유튜브가 돼야 돼. 이때 저 살짝 저 미소 저 입꼬리 올라가는 거 저거 보여줘야 돼 저거. 그러니까 참 재밌는 일이 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 정시에서 그 관심이 없었던 영어 과목에 대한 부분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네. 조금 이제 그런 변화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영어는 등급 간의 점수 차가 크지가 않다. 뭐 주요 뭐 서울대는 여전히 0.5. 그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동국대를 좀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등급 간의 그 점수 가산 형식으로 해갖고 1, 2, 3등급까지 똑같이 줬어요. 6점을. 그 다음에 4등급이 5점을 주고. 그런데 올해부터 좀 달라진 부분 같은 경우는 등급 간에 이제 점수로 해서 200점 만점, 1등급은 200점, 그 다음에 2등급은 198점, 3등급은 196점. 즉,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똑같이 했는데, 올해는 4점 차이가 난다는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1등급이 250점이었고요. 2등급이 24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영어 잘해야 이대 갔어요. 작년에 영어 못해서 반영률도 25%였잖아요. 네. 10점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요. 작년에 그래서 저기 이대가 득을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올해는 이 1등급을 100점을 주고 2등급을 98점. 등가의 점수 2점밖에 차이가 안 나. 작년에 많이 안 갔거든. 그래서 정시 때 지원율이 좀 떨어졌어요. 이대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중앙대학교. 예. 중대. 중앙대학교가요. 작년에 20점이고 1등급에 20점을 줬고 2등급에 19.5점을 줬어요. 그래서? 0.5점 차이였죠. 네, 그래서 별로 의미 그래서 없었어요. 제가 네. 그 작년에 어떤 사례가 나, 이 사례가 지금 다들 여기 이 유튜브 보면 참 좋은데, 이 학생이 보면은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가 2등급이었어요. 그 다음에 물리가 2등급이고, 여기 성적표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화학이 1등급. 자, 2등급이 영어가 2등급이고 물리가 2등급인데, 지금 중앙대 의예과를 지금 합격한 거예요. 근데 0.5점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는 1등급에 100점을 두고 2등급에 95점을 준다. 5점 차이가 난다는. 작년에 영어 못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영어 못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대학은 화가 나니까 늘리고, 작년에 그 영어 점수 많이 줘가지고서는 애들 지원 안 한 이대는 줄이고. 네, 특히 의치한 이과 최상위는요 0.01점으로도 당당히 갈려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점수 1점, 2점도 되게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저는 영어가 등급 간의 점수가 변화하는 대학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재밌는 거 하나 좀 확인 좀 해주실 필요가 예. 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제 영어 등급 점수를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아무래도 영어가 2등급이나 3등급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등급차가 없는 대학을 일단 선호가 많죠. 영어 등급차가 없는 대학도 있죠, 지금? 예, 뭐 거의 예. 없는 서울대가 일단 0.5점이고요. 예, 서울대가 고려대가 0.5 1점 차, 1등급하고는 1점 차 빼는 점수니까 1점 마이너스 1점이고요. 서강대도 1.8밖에 안 돼요. 그냥 거의 다 뭐 1점, 2점, 1등급과 2등 간의 구간 점수가요.
그런데 경희대가 또 예. 1등급에다 200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2등급에다 192점, 마이너스 8점, 아, 1등급과 이건 뭐 2등급에. 못 간다고 봐야지. 예. 영어, 경희대 쓰신 분들, 이번에 영어 등급 잘 확인하시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그 외에는 뭐 점수 차이가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뀐 대학들, 동국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그다음에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 요번에 영어를 좀 신경을 써서 영어 등급을 확인하고 좀 신경을 써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또 역설적으로 그 영어 1등급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 경희대를 한번 노려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점수 차이가 큰 데는 또 이거 뭐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생각 외로 8점 정도가 되면 물론 이제 이거 환산을 하겠지만 그렇죠? 환산해서 전체 총 100점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되면은 좀 그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다른 형태의 문제 한두 문제인데 정시 같은 경우는 원래 한두 문제로 결정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가 뒤집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커다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저는 이제 그 정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무조건 정시는 반영 비율이죠. 네. 대학들 간의 네, 그 반영 과목 비율이다. 반영 비율이죠. 저는 무조건 이게 제일 첫 번째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반영 비율에 대한 주요 대학들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일단 예를 들어서 문과 학생들한테 반영 비율이 요번에 높게 이게 수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표점이 높잖아요. 네. 나영 같은 경우가. 네. 그래서 문과 학생인 문과 대학인데 문과인데도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예를 들어서 건국대 인문2. 건국대는 인문1, 인문2로 구분되어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수학 반영 비율이요. 인문1은 수학이 25%. 그 다음에 인문2는 수학이 30%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이 조금 문과 학생인데 수학이 조금 안 나왔다. 그러면 25% 수학 인문1 전형으로 좀 넣어보시고 수학이 좀 괜찮게 나왔다. 그럼 뭐 30% 비율 높은데 그렇게 또 넣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야 여기 성균관대학교가요. 인문이 지금 수학이 40%예요. 반영 비율이요. 인문이. 무리했네. 예. 성균관대 좀 무리하셨습니다. 올해 어떡하나. 술이나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거 잘못 짰 이게 거의 도박에 가깝거든요. 대학들 입장에서는. 국어도 그리고 국어 40이고요. 인문은 국어 40, 그다음에 수학 40. 원래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사탐이 20. 예. 예. 성대는 원래 유명해요. 4 이렇게. 이 정도 굉장히 지금 국어 수학을 잘하면 우리 학교 오라는 거예요. 그냥. 수능은 국어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 쪽은 수학이 30% 반영되고 상경 계열은 40%가 반영. 그렇죠. 예, 이렇게. 특이한 건 자연 계열은 35%인데 상경 계열이 40%. 이거 원래 한양대 공대가 원래 과학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과학이 예, 맞습니다. 한양대 자연계 수학이 가형이 35% 반영되고 과학이 35%.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반영 비율이 같아요. 전통적으로 한양대는 네. 과학을 중시해요. 거기다가 또 뭐 투를 본다면은 과탐 투를 본다면 3%도 3% 가산점 주고. 가산점이죠. 그러니까 서울대 떨어진 애도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반영 비율 특히 반대로 또 이과생인데 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교 고려대죠 뭐 고려대 네. 31.25%. 아, 고려대학교. 이게 보십시오. 이 성적표가 이거 작년 국어 수능 만점 학생. 네, 국어 100점. 150. 작년에 국어 100점 맞으면 의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대 의대 합격했잖아요. 의대 합격해요, 예. 왜? 작년에 국어를 100점 맞고 의대를 못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 저 만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간 이유가 작년에 국어 만점. 그렇죠. 영어가 2등급이고 물리 2등급이었는데 고려대 의대도 합격했고 중앙대 의대도 합격했다. 어디 갔어요? 고대 갔죠. 아, 그래요? 작년 의대 서열 순위가 국어로 결정된다는 게 진짜. 작년에 국어였어요, 정시에서는. 150을 어떻게 이깁니까? 표점 150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왜 중요하냐면 표준 점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표준 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과목을 내가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봤자 그 해당 과목의 점수 자체가 10점이 높아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시가 그 해마다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올해 수능 성적을 보고 대학이 반영 비율을 결정하면은 굉장히 다른 반영 비율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학의 반영 비율은 올해 발표를 하고 올해 발표를 하는 거죠. 올 초에 발표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는데 수능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익을 보는 학교도 있고 그 학교에 따라서 좀 고생을 하는 학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화여대는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이제 올해 영어에 대한 어떠한 급간의 차이를 갖다가 좀 줄였고 또 역설적으로 중앙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한 또 다른 반성의 내용으로 영어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어떠한 과정들이 각 대학의 입장에 따라서 좀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지금 뭐 가장 입시에서 이슈가 정시 확대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뭐 보통 보면 뭐 2022부터 이제 정시 확대가 좀 늘었는데 사실 올해도 또 늘었어요. 주요대는요. 정시는 보통 보면은 연세대가 작년 대비 봤을 때 정시 모집 인원이 120명이 더 늘어났어요. 뭐 고려대는 90명 늘었고 서강대 117명 늘었고 성균관대가 정시 작년 대비 418명이 더 늘었다는 거죠. 교육부 발표를 충실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응시자는 줄었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작년 응시 인원을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응시가 53만 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 응시예요. 접수 인원 말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48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 학생이.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시 전체 평균 경쟁률이 3.19대 1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측이 인원이 이렇게 줄면서 경쟁률이 2.73대 1 정도로 이거 나오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있으면 더 떨어져요. 네. 이 정시, 그러니까 가끔 제가 생각하는데, 야 이거 수시에 이상하게 애매하게 합격된 아이들을 이 정시로 왔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도 있을. 뭐 어떡합니까? 그건 뭐 본인이 쓴 건 수시에 그렇게 쓴 거니까. 본인의 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윤하순주령 대표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팁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목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시 배치 지금 시기 반영 비율을 주시하라. 네. 이런 겁니다. 미리 내 아이의 성적에 맞는 유리한. 그러니까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 봤으면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먼저 쭉 찾고, 그렇죠. 영어를 잘 봤으면 영어 극간의 차이가 높은 학교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내 아이가 뭘 못했으면 그게 줄어든 학교를 좀 찾고 이렇게 좀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 비율을 우선순위로 두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영어의 구간별 어떠한 특징 부분들에 대해서 꼭 세밀하게 살펴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대화를 하면은 항상 이 시기 정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재수 혹은 삼수 혹은 사수 여부거든요. 예, 근데 요 대목을 이야기하는데 내년에 입시 제도가 바뀌죠? 학교 전문가님? 예, 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일단 수능 형태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명을 쭉 하세요. 뭐 저한테 제 눈을 쳐다보지 마. 아, 진짜 피곤한 모양이네. 이거 진짜 안쓰럽다. 예, 안쓰럽습니다. 네, 뭐 행복하다 하니까 할 말은 없고 안쓰럽다고 하니까. 또 안쓰러운 것도 우리 마음. 수학은 바뀌지 않아요? 예, 수학 바뀌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번에 누구였더라? 이 육론술 쓴 학생이 한 명 놀러 왔어요. 육론술? 육론술 썼다고. 특목고 출신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육론술 썼다고 찾아왔는데 이제 자기 논술은 다 끝났고 그래서 놀러 왔다 이러면서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어디라도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참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얘가 워낙 똑똑한 친구인데 공부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육론술 써서 네가 쓴 대학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재수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겁내는 게 딱 그 부분이더라고요. 수학이 바뀐다. 그러니까 뭐였더라? 삼각함수? 수원. 네, 수원에서 지수로 오고 삼각함수, 수열이 새롭게 들어오죠. 그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걸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수리나에서.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삼각함수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지 뭐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재수를 택할 때는 그 굉장히 부담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과목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는. 그쵸. 네. 문과 학생들은 부담이 좀 늘었죠. 그쵸. 예.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은 대체 어떻게 이럴 때부터 학원을 가면 돼요. 아니, 그럼 됩니까? 그래서 요즘에 재수학원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 회광반조였었는데 근데 이제 정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살아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에서 삼각함수 같은 게 들어가면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이제 1월 달부터 뭐 한 3월 전까지 해서 공부를 막 빡시게 하면 그 정도의 갭은 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메꿔진다고 보는데 개인에 따른 편차가 있겠죠. 근데 그 학생이 결국은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올해 아마 수리나에서도 상위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니 잘 봤어. 그러면 하면 되지. 잘 봤더라고. 잘 봤는데 그럼 1등급 나왔다고. 아이 그러면 엄살 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야 2, 3등급 되지 나오는 학부모들 않겠냐라고 지금 그 말 했는데. 들으면 지금 이 억장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과연 그걸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갭이 극복되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재수 여부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재수할래? 뭐 단호한 의지가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 규모 말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지만 올해는 이게 항상 배치 상담할 때 우리가 재수 여부, 삼수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 있어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좀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수학이 좀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마 좀 일찍 시작하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반수생보다는 올해는 그냥 제도가 바뀐 해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문과 학생들은 빨리 시작해야 돼요. 네. 근데 이과는 어떻죠? 이과 같은 경우는 결과적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제주를 해도 크게 뭐 어렵게 느껴 수원에다 확률 통계에다 미적분이거든요. 네. 수능 범위가. 기하가 빠졌죠. 네. 기하가 킬러 문제 하나가 그러면 예, 공식적으로는 빠진 거죠. 근데 뭐 또 어딘가에서 킬러 문제 하나를 또 만들어내겠죠.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킬러 문제라고 부를 만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수리 가는 변별력이 수리 나보다는 높지는 않았죠. 예, 어쨌든 이과 자연계 학생에게 있어서 올해 수능은 국어였죠. 표점이 일단은 140이었으니까. 근데 표점은 작년보다 높아요. 그래요? 1등급 그 구간 컷이요. 작년에 126점인가 1컷. 근데 지금 130 나왔죠. 예. 그래서 약간 작년보다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난이도는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만점 받은 학생하고 수리가 만점 받은 학생하고 10점 차이가 어쨌든 나니까 그거 약간 크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쨌든 재수를 택한다고 쳤을 때는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국어 잘해야 국어를 잘 할 수 있냐 없냐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수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기하가 빠졌으니까 이 학생들에게는 이제 국어가 일단은 주요 포인트가 되고 지구과학에서 망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재수를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거 지구과학이거든요. 이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고민할 때는 지구과학과 국어를 놓고 고민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문과 학생들이 이를테면 원서를 쓸 때는 재수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수학이 특히나 약한 학생들은. 재수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빠르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중에서 그래도 하향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겠네요. 이게 반수를 못 하니까. 반수는 권하지 않습니다. 문과 학생들에게 올해는 웬만하면 반수는 권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아니면 좀 다녀라.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수학이 갑자기 생겼어요. 자기가 공부 한 번도 안 했던 부분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국어가 생각보다 이게 매년 일정한 난이도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반수를 해가지고 갭을 어떻게 메워요? 못 메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6월부터 시작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7월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서 5개월에서 시험을 본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게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던 주제를 갖다 놓고 적어도 2달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반수의 조건은 뭐냐면은 1학기 동안에 혼자서 수학을 안 배웠던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짓을 할 거면은 제대로 해라. 그래서 문과 학생들한테는 명확하게 반수보다는 올 재수를 생각을 하고 원서에 대한 배치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학을 합격시켜 놓고 3월부터 안 가야 되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못 가고 바로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자연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뭐 반수생이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여부를 이제 각각의 어떤 판단들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요 대목에 있어서 이제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입시니까. 그렇죠. 예, 수능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는 작년 이게 현 이 상황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재수의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되겠죠. 문과 학생들은 뭐 그냥 해야 돼요. 예. 뭐 뒤에 어딜 가서 할 거야. 가뜩이나 수학에 대해서 자신 없어서 문과를 갔어요. 근데 가뜩이나 어려운 내용이 만들어졌어. 얘기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아픈데 그죠? 그러면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요번 올해 지원 추세는 대부분 하향 지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안정 지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안정 지원이 분명히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럴 때 이거를 생각하고 뭐 깡세게 넣겠다 또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말을 못 해요.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숙명여대 21대 이거 진짜 사회적 책임감 아니 근데 느낍니다. 요번에 또 그런 것도 예측을 하는 게 그 나영을 본 학생들이 100% 다 문과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과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과 학생들은 과탐을 받기 때문에 정시 지원을 하더라도 이과 쪽으로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럼 문과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과 학생들이 가형을 준비하다 어려워서 나영을 준비하는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바꿨어요라고 하고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고 바꾼 아이들이 수능을 대부분 보면은 그것도 2등급 안정 다 나오더라고요. 진짜 공부 안 하면 뭐 안 나오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이 나영을 준비해서 보는 학생들 같은 이과 계열 쪽으로 지원을 할 거고 그럼 문과 학생들은 어차피 문과끼리 또 이제 지원을 할 테니까 웬만 좀 저는 그래도 나영을 준비했던 그 쪽에서의 지금 30만 명이 넘거든요. 나영이요 지금 그 중에 그 중에도 분명히 이과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많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은 겁먹지 마시고 문과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하는 게 아니 재수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올해 그 변수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재수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반수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가고 싶은 대학 중에서 가장 낮은 대학을 써야 되는 상황일 거고 그다음에 재수를 해야겠다. 그래도 나는 요번에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조금 더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반수를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상향 지원을 하는 쪽이 낫겠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되게 복잡스럽겠네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모험 지향적이냐 안정 지향적이냐에 따라서 원서는 쓰지만 현실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항상 정시 시즌이 되면 제가 항상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반영 비율 따지고 그런 다음에는 재수 여부 따지고 그런 다음엔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배치표 혹은 그 다음에 배치 프로그램의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팟캐스트니까 뭐 우리가 얘기 못할 건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오늘 총론적으로 반영 비율을 잘 봐라. 영어 구간별 특징 잘 확인하셔라. 그 다음에 재수 여부에 있어서 문과 학생들 까다로워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능 제도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학생이 부담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로 우리가 따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연계는 수능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줄어들었으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 문제는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수학의 주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목은 대응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수학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해당 그 단원이 뇌적으로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본인이 했는데 안 돼. 그쵸? 4등급, 올해 진짜 4등급 나왔어. 난 이걸로 만족해. 근데 재수의 여부를 한번 고민하면서 원서를 쓸 수 없다는 뜻이죠. 왜냐? 이 학생은 내년에는 좀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물론 뭐 이제 교차 지원 이런 문제는 아직 그 논의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내년쯤서부터 이제 서서히 대학들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겠어요?
정시에서 이제 서서히 그 문이과 통합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열별 학과별로 그 정도 수능을 보면은 정시에서 수리나도 받아주는 학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어떠한 비율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여전히 수리나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좀 약간의 좀 예측적인 측면까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리나 부분들이 좀 비중감이 있게 어려워지니까 나는 수학을 좀 해도 안 되는 그런 골수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떻게든 가야 되는 그런 입시 전략을 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정시 요번에 되게 유리한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 정시를 이렇게 보면은 문과 쪽으로 본다면요. 일단 수시에 합격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합격되겠어요? 첫 번째는 교과 종합을 보면 일단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게 좋은 아이들이 합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고려대 같은 경우도 4개 올해까지 4개 합칠이었단 말이야. 수능 최저가. 그러면은 내신 좋고 그런 수능 좀 나오는 애들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있는 애들은 수시에 다 합격 어느 정도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수시를 전략적으로 짠 애들 빼고는요. 이과 최상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의대를 보고 가야 되니까 뭐 수시를 지원하더라도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쪽이 있고 제가 오늘 그 성적표를 하나 받았거든요. 어머니 주셔갖고. 근데 애가 등급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국어 2등급, 수학 5등급, 가형인데 수학 5등급이에요. 그다음에 영어 2등급이고요. 탐구가 2개 합평은 3이에요. 그럼 수학이 지금 5등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이거 갈 수 있는 대학이 지금 학교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경희대학교거든요. 경희대학교요. 찾아보시면 수학을 반영 안 하는 과가 있어요. 그럼 국어 반영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50%예요. 근데 이 학생 국어 표점이 128점이에요. 국어 2등급인데 표점이 128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영 비율이 지금 50%란 말이에요. 제가 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찾아보면 다 금방 나온 거 나와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과는 얘기 안 하겠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22일 날 희망을 주는 방송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그 청취자분들께 이제 입시에 대한 어떤 기본 줄기를 말해드려야죠.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얘기했던 얘기도 다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누군가는 성공을 해요. 입시에서 누군가 누구를 만나서 또 그 성공을 하죠. 근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누군가를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론적으로 이제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은 올해 반드시 대학을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 3가지 정도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배치표와 배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아마 청취자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어느 회사 제품을 사야 되냐, 처음부터는 뭐 어디를 사야 되냐, 진학사를 사야 되냐, 뭐 메가를 사야 되냐, 뭐 이러면서 어떻게 써야 되냐, 뭐 보통 2-3개 쓰면서 이제 얘네는 붙는다고 나왔는데 이게 맞냐, 뭐 이런 질문이 이제 결국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우리 위너스 손 대표님은 뭐 쓰세요? 유 씁니다. 유사. 유. 하나만 쓰세요? 예, 전 하나만 씁니다. 왜냐면 근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거 진짜 저는 이거 보는 거요. 제가 그 많은 대학교 학과 모집 정원, 모집 인원 이런 걸 제가 솔직히 모집 인원 몇 명 뽑나 전 그거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치 점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네,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죠. 수능 성적을 넣어서 거기서 돌려서 합불이 거기에 뜨거든. 빨간색 합격, 뭐 합격 가능, 뭐 불 합격 뭐 이렇게 뜨는데 저 그거 신뢰 안 하거든요. 신뢰 안 하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는 저도 많이 안 해요. 세계사 그러니까 대성, UA, 종로 4개를 동시에 다 놓고도 있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점수 배치 점수를 이게 합불 이거 저는 그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작년에 3개 다 불로 뜨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전형이 뭐 반영 비율 그다음에
수학 가용 지정이냐, 나형 뭐 간학 교차되냐, 아니면 모집 인원이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이 2월 인원이요. 그 2월 인원 나중에 그 막 바쁜데 정시 배치금 상담하다 보면 그 2월 된 인원도 다 찾아야 되는 힘든데 이런 제품을 하다 보면 쓰면은 자동적으로 2월 되는 거 업데이트 시켜주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편리해서 저는 쓰는 거지. 사실 이 배치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배치 점수를 가지고 어머니 이 네.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렇게는 저는 신뢰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일단 그 해석 능력이 예. 그 일반적인 학생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과 그 상담하는 사람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좀 잘 찾아다니시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그걸 주로 많이 보거든요. 합불 이 예. 내용을 많이 보는데 저는 한 20-30점 정도의 갭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뢰성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죄송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오면은 딴 데서 그걸 받고 오시는 저한테 오는 어머니 계신. 근데 그걸 너무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그걸 갖다가 자신있게 말을 못 해주는 게 인생에 달려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분한테 저는 원래 이거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말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얘가 날 많이 믿구나. 그러면 자신있게 얘기해줘요. 사실 쌤은 이거 안 믿어.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한번 넣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거든요. 일단 뭐 진학사든 유에이든 그런 식의 배치표들이 충분한 신뢰성이 없다. 뭐 저는 어느 일단은,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상담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담을 다니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순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시 배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리고 제가 원래 정시 방송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보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용되어지는 사안이에요. 우리가 흔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뭐냐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 이익이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어디 그 도로가 뚫릴 걸 알고 미리 땅 사놓는 거. 이게 정확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내가 먼저 알면은 이익을 보고 내가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게 그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이게 정시 배치 상담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살아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아니, 내 잠깐 근데 이게 생각이 들어. 이거 공정한 게 아니네?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정시가 맞아요. 공정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아니, 왜 이게 공정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왜냐면 정보를 다 네. 걸려. 그럼 그 학과 거기 그 대학 그 학과 경쟁률만 올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저희가 저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저희의 정시 방송이 작년 트래픽 수가 15,000 몇 명이셨어요. 작년도 우리가 배치 상담할 때의 교육진담 트래픽 수가. 근데 저희가 그때 콕 찍어가지고 숙명여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숙명여대 경쟁률이 20대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래픽 수가 15,000이면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카톡으로 몇 번만 연결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죠.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이 한 해가 지나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올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 하나 그냥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한 거 이제 누군가 또 찾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정시 상담 때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반영 비율 보세요. 영어 구간별 특징 보세요. 재수 여부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오는 학과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공개하는 순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아무리 공익적으로 뭔가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공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신뢰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아니 넣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넣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시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경쟁률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은 경쟁률이 이기거든요. 그러면 이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리하다라고 하는 소문, 불리하다라고 하는 소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정시에서의 저희의 어떠한 그 보편적인 방송의 한계가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돌아다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찾아보시라. 그러면 일단 지금은 어쨌든 수시가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인 거고 이게 방송돼도 수시가 조기 발표 나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수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치면 정시 상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걸 찾아야 반영 비율 된다. 찾고 네. 그다음에 영어 구간별 특징 찾고 이런 것들을 네, 재수 찾아가면서 판단해가고. 계속 그 점수대에서 쓸 수 있는 대학들을 전부 찾아가는 그 자료 조사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정시 배치 사실은 그 작년에도 비슷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번 했어요. 그리고 2번 하면서 이 방송 한 번 했고요. 이런 취지로 방송 한 번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방송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내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내년에 똑같이 비슷한 유형의 특징들을 말해 드릴 거예요. 특히나 내년쯤 되게 되면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반영 비율 따지는 방법이라든가 수능 점수를 다시 생각하는 방법이 고해년도마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지원 전략에 대한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누구를 믿지 마시고 한번 그 얘기 듣고 한번 따지시면 되거든요. 아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서 믿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간단한 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관들 그 네. 제품들 이제 배치 프로그램은 사실 어차피 유료잖아요. 어차피 사셔요. 근데 청취자분들 사시는데 사시잖아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근데 이런 얘기. 제가 이거를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샀어요. 사면은 만약 이 제품 회사들이 점수를요, 뭐 잘못 계산한다든지 해서 낮췄어. 점수를 조금 배치 점수보다 낮게 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딱 넣는데 합격이라든지 추합 이런 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관이 이 제품 회사가 낮게 잘못해서 점수를 잘못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제품들은 프로그램들은 만약에 이 제품을 써서 아이가 소비자들이 신뢰를 못하면 내년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들이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높아요. 대부분 높아요. 무조건 높아요. 그러니까 아니 배치 점수를 놓고 문 닫고 갈 점수까지 여기서 배려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뭐 점수가 평균점, 높잖아요. 커트라인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분명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재수가 어려운 학생들도 있는 이 텀에서 요런 것을 그래서 저희가 올해년도 그 정시 어떤 배치의 주요 특징이다라고 해서 찍은 내용이 재수 여부에 있어서 술이 나가 좀 힘들어지니 수학이 매우 힘들어하는 학생들 그런 어떠한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수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보세요 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런 상황에서. 이 정시 배치 쉬운 게 아니네요. 그럼요. 이게 근데 이게 연구를 쾌감이 있긴 해요. 그게 사실 이 패턴도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패턴도 있고요. 재밌어요. 어느 대학, 어느 학과 몇 개 학과는 꼭 그런 패턴들이 이루어지는 과도 있고, 그거를 굉장히 또 공들여서 사실 몇 년치를 또 계산해야 되는 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결부되지 않아야 보입니다. 이거 뭔가 심오한 말씀 네. 같은데. 돈이 결부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시 배치 상담을 그래서 지난 10년간 돈 받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큰일 날 발언을 또. 네.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돈 받고 하면 못 합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고수는 돈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받아. 그러니까 왜 안 받냐면은 책임감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아야 보여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돈을 안 받아야 보인다니까요, 이게. 왜냐, 맑은 정신의 상태로 아이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에 집중하게 되고, 반영 비율을 보다 보면은 뭔가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나눔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돈이 보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떨어뜨리면 안 돼. 떨어뜨리면 안 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똑같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받는 곳을 찾아다니십시오, 청취자분들. 돈 안 받는 곳이 있어요. 찾으면 다 나와요. 찾으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한계치가 있으니까 내용 진행하시고 일단 올해 우리 그 위너스의 손주령 대표님께서 이쪽 세계로 합류하셨어요. 무료의 세계로 합류하셔가지고 아니, 미국입니까? 무료로 들어오셨다니까요. 드디어 이분이. 그거 아까 한번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또 이거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이 즐겁다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신 거죠. 예.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내가 이 교육계통에 있는 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밥 먹을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밥 먹을 시간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민우 쌤 같은 경우는 김밥 드시면서 하시던데. 근데 저는 이과 쪽으로 저는 이과 전문이시네. 전요 네. 청취자분들이 빵만 안 사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빵을 먹여요. 나 진짜. 청취자분들 요 시기에 만약에 뭐 이렇게 하실 때 그 빵 같은 거보다는 차라리 김밥이 나은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차라리 사과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짜장면을 사들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예비 고3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정시 지원 전략이라든가 내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비 고3 설명회 같은 것도 요 시점에 진행을 해주시는데 분당에서 한번 우리 위너스 손 대표님 23일 날? 입니다. 23일 날. 네, 오후 2시랑 저녁 7시 반에. 뭐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예비 고3입니다. 이번 올해 수능 성적에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뭔가 좀 이과 전문 또뭐 어쨌든 입시 전체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23일 날 분당에 설명회가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막 설명회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에 입시제도 바뀐 것 때문에 대전에 갔는데 그래서 대전에 한 250분? 300분?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제 설명을 쭉 진행을 하는데 제가 수지 성복을 빼놨더라고요. 방송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수지 성복에서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수지 성복이 12월 19일. 네, 12월 19일 날.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장소가 그 요즘 핫한 플레이스죠. 그 성복에 롯데몰이 생겼는데. 그거 좋아하는 데잖아요. 제 거주한 곳이랑 가깝기도 하고 이제. 수지 성복 롯데몰에서 이제 2시네요. 2시에 지난번에 했던 이제 교육부 발표에 대한 어떤 해제 설명회가 또 있다는 것도 또 깨알같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는 아마 한 15일 정도, 10일 정도, 요때부터 이제 청취자분들이 일단 성적표를 계속 발송하실 거예요. 10일 지나면 막 계속 들어오죠. 네, 계속 들어오고 이제 그때는 좀 돌아다니시면서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시는 곳은 한 군데만 가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무료로 봐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먼 길 마다하지 마시고 찾아다니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고3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묻지 마시고 아이의 내용들 갖고 대학 그 입시 자료집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반영 비율을 조금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그래도 입시가 좀 많이 눈에 보이시게 돼요. 그런 게 요즘 그 같이 어디 가라고 그 대입 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 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공부를 해야 또 상담 가서도 들리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하시고 정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방송 한 번 더 들으시면 이거 원래 2번 정도 들으시면 감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스스로가 좀 강해지시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주시면 어떨까 싶고 저희가 미력 하나만 그래도 그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곁에서 함께 힘써서 도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손 대표님이 올해 그 이쪽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천군만마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 오실 때요. 저는 이제 매년 이제 느끼는데 그 학생과 학부모님들 같이 안 오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좀 가족들끼리 좀 조율을 하고 조율이라는 건 대략 어느 선까지 그다음에
재수에 대한 여부도 어느 정도 판단 있다 없다 제대로 한다 네. 안 한다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훅 들어오지 마시고 내 대학을 떠나. 아 근데 막 물어요. 다 아니 물고 둘이 싸우고 또 그런데 그래요. 나름 또 그래도 좀 정리된 생각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도 좀 없어요. 네. 같이 하는 거예요. 먼저 간추려 놓으셔야 또 네. 정확한 또 그렇죠. 가능성 있는 대학을 추려줄 테니까. 네, 아주 오늘 네. 또 간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22일 그 방송 또 녹음하시면서는 또 실질적으로 아무리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목해 볼 만한 곳 정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빨리빨리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청취자분들 기운 내십시오. 예, 오늘 교육진단 이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